시사채널 디포커스. 안녕하십니까 하구 여러분, 아나운서 김수빈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청와대 내 비서동인 위민관은 여민관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위민관. 여기서 앞에 한 글자만 바뀐 여민관은 국민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글자만 바꾼 것이지만 국민을 위한다는 목표점에 함께라는 과정을 더해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낮은 청와대를 만들고자 하는 첫 시작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앞으로 5년간의 국정 운영에도 반영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10일) 오전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19대 대통령 당선인 의결과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임기 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부정부패 척결,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대선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며칠간의 행보는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국민들과의 과감없는 소통과 인선 발표, 그리고 대통령 업무 지시까지 오늘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의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2주간에 대한 평가가 여론, 언론 모두 대체적으로 호의적인 반응들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22일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전망 5월 3주차 여론조사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 잘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은 82.3%, 잘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11.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 5월 2주차 주간 집계 대비 긍정적 전망은 7.5% 상승한 반면 부정적 전망은 4.9% 하락한 수치입니다. 모든 지역 연령, 지지정당, 이념 성향에서 긍정적 전망이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대통령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탈권위적 형태와 상대방의 의견에 경청하고 소통하는 자세, 그리고 과감없는 업무 지시로 공약 실천과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는 등 아직 정권 초기이기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유례 없는 행보가 향후 전망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취임 선서하고 바로 당일에 국무총리 내정자와 국정원장, 비서실장, 경호실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고 다음 날에는 민정수석과 홍보수석, 또 계속 연이어서 후속 인선들을 발표하고 있는 중인데요. 청와대 인사 중 처음에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조국 민정수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9년간 민정수석 자리를 검찰계 인사가 맡아온 것과 반대로 비검찰, 비법조인 출신인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만으로도 파격적인 인사 그 자체였는데요. 물론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 역시 비검찰 출신으로 민정수석 자리를 맡은 바 있지만 이번에는 그 의미가 조금은 다른데요. 이전 정부의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역시 검찰과의 긴밀한 유착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조국 교수가 제3자의 관점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또 이전부터 검찰개혁에 대해 의견을 펼쳐온 바가 있기 때문에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검찰개혁에 제일 먼저 칼을 꺼내든 문 대통령의 의지를 실현하는 가장 첫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아주대 총장이 임명되면서 크게 화제를 끌었는데요. 정책실장이란 자리가 이전 정부에는 없었다고요? 정책실장 제도는 원래 노무현 참여정부 때 운영했던 것으로 장관급 정무직 형태의 대통령 국가정책 관련 사항을 보좌하는 역할인데요.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차관급으로 직급이 내려가기는 했어도 2013년까지는 운영했지만 박근혜 정부 초기에 폐지되면서 정책 조정수석으로 축소된 직책만 남아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 비서실 직제 개편과 함께 대통령에 대한 정책 보좌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부활하게 된 셈입니다. 이외에도 눈여겨볼 만한 직제 개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국민소통수석과 사회혁신수석이 신설되었는데요. 국민소통수석은 이전의 홍보수석과 같은 개념이지만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소통과 더불어 국정 홍보를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그 이름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혁신수석의 경우에는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지역과 사회의 혁신적 활동을 수렴해 공동체 발전과 국민 통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역시 양방향적인 소통과 청와대가 직접 의견을 수렴하여 국정 운영에 있어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정부의 문제점으로 소통 부족이 크게 지적된 만큼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에 맞춰 현 정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와대 인사는 바로바로 했던 것에 비하면 내각 인선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들이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인선 속도를 조절하고자 한 것 같은데요. 대탕평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인사 방침을 내건 만큼 후보자 발표마다 사람들의 기대와 주목을 끌지 않았나 싶습니다. 녹화 전날인 22일까지 새 정부가 임명한 차관급 이상 20명의 출신지를 살펴보면 서울, 경기, 강원 6명, 영남 3명, 호남 6명, 충청 5명으로 영남이 제일 적은 수이기는 하나 인사 배치에 있어서 고르게 분배하려고 하려 한 점이 보입니다. 또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그리고 다른 대선 인사들 혹은 당내 경선, 경쟁 후보들의 측근들까지 기용하며 당내는 물론 밖에 각 정파를 초월한 인선으로 외연 확장적인 모습을 내비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내정자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 적격성을 검증받아야 하므로 앞으로도 계속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대통령 업무 지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취임 직후부터 22일까지 내놓은 총 7개의 대통령 업무 지시들을 보면 크게 민생과 적폐청산, 이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요. 5월 10일 취임 당일 지시는 일자리 위원회 설치였습니다. 일자리 81만 개 창출은 대선 유세부터 가장 중요하게 내걸었던 공약이죠. 그만큼 다른 후보들에게 재정 근거 빈약으로 많은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정확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인데요. 그렇다고 전부 공무원 형태의 고용은 아닙니다. 소방관, 교사, 경찰 등 국민 안전, 치안, 복지 등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17만 4천 개,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 수탁부문 일자리 34만 개, 이전 공공부문 간접고용,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창출하는 일자리 30만 개로 총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정책에 5년간 21조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현재 당장 10조 원 정도의 추가 경정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현 정부 정책에 대해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경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 또한 국가 부채에 대해 부담을 늘릴 수 있으므로 그 추경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민생 관련 지시는 미세먼지 감축인데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도 이전 정부는 미진한 대처와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일관해 분노를 산 바가 있죠. 문 대통령이 15일 석탄 화력발전소 일시가동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정부의 첫 에너지 정책으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10기 임기 내 조기 폐쇄, 공정률 10% 미만 석탄 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을 약속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도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은 즉각 폐쇄하고 공사 중인 신고리 656호기까지 공사를 멈출 계획으로 신규 원전은 더 짓지 않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시 가동 중지는 말 그대로 응급조치에 불과한데요. 가동 중지와 함께 에너지 정책을 발표한 것은 좋지만 이로 인한 부족할 에너지 수급 문제 역시 다루어야 할 텐데요. 이에 문재인 정부는 산업용 전기료 인상과 전기 관련 세제 정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대대적인 에너지 환경 정책의 첫 단추를 뗀 만큼 단순히 원천적 오염원 봉쇄에 그치기보다는 합리적이고
효용성 있는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는 적폐청산과 관련한 사항의 업무 지시들을 살펴볼 텐데요.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를 전면 폐지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합창으로 이어져 오던 것을 이번 5.18 기념식에서는 재창으로 바꾸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역사 인식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는 편향된 역사관과 구시대적인 획일화된 지시로 이미 수차례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그의 교육정책으로서의 결정으로 보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역시 지난 9년간 합창이었던 것을 재창으로 바꾼 데는 5.18의 민주화 정신의 계승과 역사적 가치 재정립 필요성을 피력하고자 한 지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적폐청산에 있어서도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기 시작했는데요. 17일에는 이영렬, 안택은 동봉투 사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와 함께 19일에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는데요. 검찰 개혁에 속도가 붙는 양상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감찰반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개혁의 방향과 속도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겸손하고 소탈한 모습, 낮은 자세와 열린 태도, 국민과 늘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 초심을 잃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 김상민, 기술 손상호, 진행의 김수빈, 김민찬이었습니다.